3월 12일 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 즉 홍콩 ELS에 위험 설명 쏙 빼고 고객을 가입하게 한 은행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금융지식이 없었을수록 또 ELS에 처음 가입했을수록 높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80대의 초고령 투자자가 5천만 원짜리 ELS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은행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70%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투자 경험이 많고 가입액이 큰 투자자는 배상이 깎인다고 하네요. 투자자 갈라치기 아니냐,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과연 이 기준을 순순히 따르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을 따라잡으면서 4.10 총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초 이번 총선은 민주당 우세로 시작됐지만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다가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층이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에 나서면서 전체 야권 파이가 커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여간 여권은 비상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뜰 줄 몰랐거든요. 여권만 비상이어야 할까요?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한겨레까지 또 민주당 친문 세력마저 선그었던 조국이 이렇게 부활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옹호했던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강북을 결선에서 패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말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경선 결과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것인데 현역 하위 10%에게 부여되는 경선 득표율 30% 감점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도 친명계 김동아 변호사가 승리했습니다. 주말 동안 서버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송갑석, 전해철 등 다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비례 1번을 시민사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는데요. 진보당 계열 인사가 선정되면서 민주당은 이념 논쟁에 빠져들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주 대사가 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어제 호주 대사관이 있는 캔버라가 아니라 브리즈번으로 입국했습니다. 반대 시위에 나설 교민을 피하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피했는지 정본을 가져가야 할 신임장을 사본으로 소지하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전시작전처럼 탈출시키는 데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총선 직후 발의한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국금지 사실을 최초 보도한 MBC는 이종섭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조사받기 위해 나갔을 때 제출한 휴대전화가 새로 개통한 전화기 이미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전말을 알 수 있을 시기에 썼던 휴대전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감사원이 어제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대입 문항 거래 행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2년 11월에 치러진 수능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학원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지요. 당시 교육과정평가원은 우연을 주장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EBS 교재 감수위원으로 참여한 한 대학 교수가 이 지문을 EBS 허락 없이 수능 문항으로 출제했고 이 지문을 제출한 교사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사가 이를 학원에 팔았고 그래서 모의고사에 실린 흐름입니다. 평가원은 중복 검증을 하지 않아 수능에 적중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은 56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더 없을까요?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일부 희생자를 부역자로 판단해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쟁 시기 재판 없이 즉결 처형당했더라도 피해자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의결되면 한국 정부가 즉결 처형을 용인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지요? 18년 만입니다. 그런데 등기이사를 맡을지 관심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가 등기이사인데 등기이사를 안 하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세금 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이 14조, 대기업이 6조 6천억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의 비중으로 따져보니 고소득층은 5년 만에 최고, 대기업은 8년 만에 최고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를 약올릴 대로 약올려온 한국 정부. 10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파는 농심 신라면 컵라면이 한국에서 파는 같은 제품보다 싸고 건더기도 많다라는 주장을 유튜버가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크게 다루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일본 신라면 건더기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경우가 다르다라면서 내수 상품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고 하네요.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